수천 년 동안 이어진 탈무드의 지혜, 이게 과연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떤 답을 줄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한테 적용되는 아주 강력한 삶의 교훈들을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야기 속으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보죠. 이 이야기가 앞으로 우리가 나눌 모든 것의 바탕이 될 텐데요. 상상해 보세요. 한 남자가 왕의 눈밖에 나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남자가 기가 막힌 제안을 하죠. 1년 안에 왕의 말에게 하늘을 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고요. 목숨만 살려준다면요. 바로 이 말, 1년은 긴 시간이다. 왕이 죽을 수도, 내가 죽을 수도, 아니면 말이 진짜 날 수도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첫 번째로 다룰 주제의 핵심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희망과 관점을 바꾸는 게 얼마나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1년 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어요. 자, 그럼 첫 번째 주제, 내면의 세계로 들어가 볼게요. 근데 희망만 가지면 다 될까요? 탈무드는 절대 아니라고 말합니다. 희망은 반드시 행동이랑 같이 가야 한다고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인지 다음 이야기에서 바로 확인해 보시죠. 이번엔 개구리 3마리 이야기입니다. 얘들이 깊은 우유통에 빠졌는데 그 운명이 정말 완전히 달랐어요. 보세요. 2마리는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한 마리는 에이, 내 운명이 그렇지 뭐 하면서 운명을 탓했고, 다른 한 마리는 절망에 빠져서 그냥 가라앉아버렸죠. 근데 3번째 개구리는 달랐어요. 포기하지 않고 미친 듯이 발버둥을 친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움직임 때문에 우유가 버터 덩어리로 변한 거죠. 결국 그걸 밟고 탈출했어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희망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행동할 때 진짜 길이 된다는 아주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좋아요. 포기하지 않는 행동이 길을 만든다는 건 알겠어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애쓰면서 얻으려는 것들, 예를 들면 부나 명예 같은 것들의 진짜 가치는 뭘까요? 이번엔 굶주린 여우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죠. 여우가 정말 탐스러운 포도밭을 발견했는데 앞불싸 들어갈 틈이 너무 좁은 거예요. 여우가 머리를 썼죠. 그래, 굶어서 몸을 작게 만들자. 사흘을 고박 굶어서 겨우겨우 포도밭에 들어가는데 성공합니다. 그리고는 정신없이 포도를 먹어 치웠죠. 배가 터질 것 같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다시 나가려니까 배가 불러서 또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맞아요. 다시 사흘을 굶어야만 했습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들어갈 때도 굶주렸고 나올 때도 굶주렸잖아요. 우리 인생이랑 똑같다는 거예요.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거죠. 뭐 하나라도 더 가지려고 아등바등하는 요즘 세상에서 진짜 남는 건 우리가 쌓아 올린 재산이 아니라 우리가 남긴 선한 행동뿐이라는 걸 이 여우가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내면의 힘과 진짜 가치에 대해 알아봤으니 이제는 인생이라는 이 긴 여행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그 여행 가이드를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탈무드는 인생의 각 단계를 정말 재밌게 비유해요. 보세요. 1살 때는 모두가 떠받드는 왕이었다가 결혼하면 당나귀처럼 무거운 짐을 지고 중년이 되면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개처럼 여기저기 구걸하고 다닌대요. 그리고 늙으면 원숭이처럼 아이들의 재롱거리가 된다고요. 하하, 좀 씁쓸하긴 한데 우리가 살면서 역할과 책임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너무나 현실적으로 보여주는 비유 아닌가요? 인생이라는 여행길에는 또 유혹이라는 게 항상 도사리고 있죠. 마치 아름다운 섬에 잠시 멈춘 배의 승객들처럼요. 여기서 이 섬은 인생이 주는 온갖 달콤한 즐거움들을 상징합니다. 이 이야기가 진짜 흥미로운 건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게 만든다는 점이에요. 나는 이 5그룹 중에 어딜까? 아예 위험을 피해 배에서 내리지도 않는 조심성 많은 사람? 아니면 현명하게 섬을 즐기고 제 시간에 돌아온 사람? 그것도 아니면 쾌락에 너무 빠져서 배를 놓쳐버리거나 허둥지둥 돌아오다 다친 사람들 중 하나일까요? 우리가 인생의 즐거움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게 되죠. 자, 이제 무대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옮겨보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가진 가장 강력한 도구가 하나 있는데요. 이게 동시에 가장 위험한 양날의 검이기도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이면서 동시에 가장 나쁜 것. 이게 대체 뭘까요? 한 주인이 하인한테 시장에서 제일 좋은 음식이랑 제일 나쁜 음식을 사오라고 시켰거든요. 근데 2번 다 똑같은 걸 사왔다는 거예요. 정답은 바로 혀였습니다. 말이죠, 말. 혀는 사람을 살리는 지혜와 따뜻한 위로를 줄 수도 있지만 사람의 마음을 후벼 파는 비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요즘처럼 말이 순식간에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는 시대에는 그 힘이 정말 어마어마하죠. 탈무드의 이 비유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뱉은 말은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아서 되돌릴 수 없다. 우리가 무심코 던진 말이 다른 사람에게 그리고 결국 우리 자신에게 얼마나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지 너무나도 명확하게 보여주죠. 결국 말을 다스린다는 건 감정을 다스리는 것과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탈무드에서는 분노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사람을 4가지 유형으로 나눠요. 쉽게 화내지만 또 쉽게 푸는 보통 사람이죠. 근데 진짜 조심해야 할 사람은 쉽게 화내고 절대 풀지 않는 악인 같은 사람이고요. 탈무드가 말하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은 바로 화는 잘 안 내면서 혹시 화가 나도 금방 푸는 성인 같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가까우신가요? 자, 벌써 4번째 주제네요. 우리는 내면의 힘, 세상의 부, 그리고 말의 힘에 대해 알아봤어요. 그렇다면 이 모든 걸 뛰어넘어서 탈무드가 말하는 인생 최고의 보물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 해답은 한 아버지의 유산 이야기에 담겨 있습니다. 아들이 10명인데 9명에게는 100디나르라는 큰 돈을 각각 물려줬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막내 아들에게는 장례 비용을 빼고 나니 고작 20디나르밖에 안 남겨준 겁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돈보다 훨씬 더 위대한 유산을 남겼습니다. 그게 뭐였냐면 바로 10명의 진정한 친구들이었어요. 내가 너에게 돈 대신 1000디나르보다 귀한 친구들을 남긴다. 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죠. 막내 아들은 아버지의 뜻을 기려서 그 친구들을 정말 극진히 대접했고 결국 그 친구들의 도움으로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마지막이자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진정한 친구는 그냥 힘들 때 위로해주는 존재를 넘어서 인생에서 찾을 수 있는 가장 값진 보물이자 가장 안전한 피난처라는 겁니다. 정말 그 가치는 돈으로 따질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수천 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마음에 와닿는 이유, 그건 아마 이게 바로 변치 않는 인간 본질에 대한 이야기이기 때문일 겁니다. 세상은 정말 정신없이 변하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속에서 여러분은 오늘 들은 어떤 지혜를 삶의 나침반으로 삼고 싶으신가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